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2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만 다시 2,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수급으로 보면 내일 배당 나왔고 개인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수급으로 보면 개인과 기관의 줄다리기가 팽팽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약세 요인을 보면 중국발 우려도 한몫했는데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더 이상 없을 거란 소식에 중국 상해 증시가 1% 이상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강 후 약으로 마감한 우리 증시 여러분들의 종목별 흐름은 어떠신가요?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 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박수범, 윤종민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목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 다시 우리 시장 문을 열었는데 전강 후 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2,000선 아래에서 마감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기관의 수급이 오늘까지 유입됐지만 개인의 매도세가 강했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은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12월 결산이 이루어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그 종목을 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일 시장은 이제 배당락이고요. 배당일에 맞게끔 오늘은 정석대로 플레이가 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 방송에서도 아침부터 좀 방송에 나와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오전장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이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배당의 기대감에 매수세가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했었고요. 오히려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 배당에 의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물량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따라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장 마감 부분에 가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레이 자체는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좀 정상적인, 그야말로 좀 모범 답안 같은 좀 흐름이 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약세 흐름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윤종민 전문가님은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이웃나라 중국의 증시가 1.6% 이상 크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일단 우리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목이 막 잠겨가지고. 예. 예, 오늘 우리 시장 계속 안 좋죠? 안 좋은데, 오늘 모처럼 만에 기관, 그냥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어떤 강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지금 상당히 취약한 계속 연결이 되는데, 아까 아마 앵커님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 경제 네. 성장이 이제 지속적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하고 우리가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매수를 해서 어떤 수익이 난다면은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담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어떤 내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있던 우려감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모처럼 많은 기관들이 어떻게 매수 여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 움직임을 앞으로 조심해서 중시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두 종목에 많이 이제 물려 있다고 그러죠. 또 적은 어떤 손실이 아니고 몇십 프로 되는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은 요 대응은 지금 여러 차트상으로 거래소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년 초부터는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이제 어떤 손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실적 저가주 있잖아요. 이제 상패 우려가 있는 또는 관리 종목 또 지정될 수 있는 종목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우량한 종목으로 교체할 필요성은 있어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냉정하게 그 네.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불안한 시장이 계속되는데 지지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버티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중국이 신용 경색 우려로 나흘 만에 좀 하락세가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박수범 전문가님께서는 최근 들어서 중국발 내수 관련주, 소비 관련주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전략을 지금 좀 수정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묵과할 수 없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좀 가지고는 있지만 네.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산주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이번 자본 경색 부분이 얘기가 좀 나왔을 때 3,000억 위안화를 바로 시장에 내놓을 정도로 시장에 대한 이제 강력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억 위안화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2조라는 돈입니다. 52조라는 돈을 집행할 정도로 과감하게 집행할 정도로 손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경색에 따른 이제 중국 시장이 좋지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최근에 콜금리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과 은행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금리를 콜금리라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금리라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리버금리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중국 이제 15금리가 최근에 이제 10%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안정권이 이제 4에서 5%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박스권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250포인트에서 상단 부분이 그렇고요. 지금 하단 부분은 약 2100포인트 부분, 약간 하단 부분에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일봉상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 1.58%를 보여주면서, 하단 부분의 지지 흐름이 좀 이탈된 흐름이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거래량 부분이죠. 거래량 부분에서 특별하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큰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차트 흐름은 기술적으로 다시 한 번 좀 반등 부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네. 충분히 편안하게 대응하시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대외적인 여건에 따른 이제 휘둘리는 매매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 없이 좀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증시는 박스권 하단에 놓인 만큼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폴리오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동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은 오늘 쉬어갔고 약했던 종목이 크게 반등했습니다. CJ와 한세실업이 2% 이상 오르며 누적 수익률 3%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담겨 있는데요. 우전엔 한단 오늘 2% 이상 강하게 오르며 손실을 많이 줄였죠. 매수가 근처까지 오며 0.7%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하우시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오늘 2.8% 이상 오르며 누적 수익률 3.6% 기록하고 있고요. CTC 바이오와 리드코프 추가 하락이 나오며 6%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담겨 있습니다. 대한해운 소폭 쉬어가는 흐름 나오며 지난 화요일보다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2%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SM 오늘 아이돌 그룹 엑소 휴가로 장초가 3% 가까이 오르더니 오후장 들어 하락으로 바뀌었죠. 6.9% 수익률 줄었고요. 이지바이오가 이틀째 하락세 나오며 3.1% 마이너스, 휴온수도 3%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며 오늘 15%로 수익률이 소폭 줄었습니다. 네, 삼성 L사 결국 손절 처리됐고요. 모두투어는 오늘 포트 들어오면서 0.7%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서울 반도체.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란 증권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오늘도 탄력을 잃었습니다. 3.3%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디어플렉스가 요미자 효과 때문일까요? 급등선하면서 7.8%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성호전자도 소폭 올라 4.8% 수익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봉 LS는 오늘 급등하며 매수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삼성자전거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글벳이 6% 가까이 급락하며 6.5% 손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 8%대 양호한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한화생명이 8거래일째 오르며 누적 수익률 7.8%, CNS 자산관리도 반등하며 5.7%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성호 하이텍이 다시 매수가 아래로 내려갔고요. 스카이라이프와 나스미디어는 지난 화요일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우전에는 한 달,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니까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하락하고 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더라고요. 우전에는 한 달,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네, 우전에 한 달, 지금 이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11월 초부터 해서 좀 과대 낙폭을 좀 보여준 종목입니다. 거의 30% 가까이 좀 빠졌던 종목인데, 자,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금 6,600원입니다. 6,600원에서 6,500원 부근에서 지금 공방전이 좀 치열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돌려주려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이 부분에서 과대 낙폭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도 좀 대응이 가능하고 매수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전에 한단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흔들림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매수와 매도의 공방전이 좀 치열한 자리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하는 좀 네. 바닥에 다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금 현재 거의 보면 거의 6일 정도 이제 공방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다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추세는 상방향으로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보여줄 거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혹시 관심을 가지시고 우전에 한 단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시나 또 진입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도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수급 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에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가격대 신규 접근도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우전 한 단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모베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베이스 최근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윤종민 전문가님 보유하신 분들 좀 기분이 많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모베이스는 네. 지금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네.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적이 앞으로 계속 개선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네. 바닥을 이제 찍고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14,500원을 잡았는데요. 네. 14,500원은 조만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눌림 한번 주고 또 추가 상승도 가능한 그런 형편인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목표가 14,500원 다음 주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들고 다음 주에 네. 목표가 오면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베이스 목표가 14,500원까지 꾸준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종목 살펴봐야겠죠. 박수범 전문가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수화학입니다. 거래소 종목이고요. 화학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수화학은 40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하며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3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지며 오늘 5일선 위에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이수화학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수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시장 보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통신, 이런 조금통이라는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살아있고 그에 대한 저평가와 그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 성장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올해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 이수화학 이제 화학주를 제가 한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수화학을 좀 바라볼 때가 좀 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지금 과대 낙폭에 따른 다시 한번 더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달러 강세가 돌아선 다음에 이수화학이 또 하나의 수혜주로서 우리가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수화학이 그러면 도대체 뭐 화학 회사긴 회사인데 뭐 어떠한 회사인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 이수화학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이수화학에서 이제 주로 생산하는 제품들이 보면 합성 세제 원료를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연성 알킬 벤젠과 노말 파라핀이라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980년 이후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중국에도 이제 작년 2012년 10월이었죠. 2012년 12월부터 공급 개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광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장이 작년부터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연간 이제 10만 톤 정도 되고 국내에서는 연간 생산량이 40만 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좀 생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출 부분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을 보이는 게 연산 아킬벤젠과 노말 파라핀이라는 제품이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드렸고 합성 세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탁기 같은 걸 사용하실 때 세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세제에 들어가는 원료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고 지금 그 무엇보다 이수화학에 그리고 자회사들과 이제 종속 회사들과 이제 그 연결 그 재무제표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수화학에 지금 현재 그 종속 연결 재무제표가 이제 만들어지는 회사들이 보면 이수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유화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수앱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수앱시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좀 바이오 관련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법정 워크아웃을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재무가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자폭이 컸던 부분들, 주택 비중이 컸던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워크아웃 할 때만 해도 12%밖에 안 되던 주택 사업 쪽이 최근 들어서 40%가 넘는 주택 사업 쪽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크게 형성됐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최근 올해 들어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플러스인데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 2, 3분기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이수화학이 지금 현재 매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로 만들어져 있는 이수건설이라는 회사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형성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건설업이 지금 현재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바닥을 잡고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뭐 이런 건설업체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도 보더라도 다시 한번 더 좋은 건설업이 좋은 흐름으로 좀 가는 흐름들이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 이수화학에서는 그리고 뭐 이 합성 세제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수요되는 거는 약 7%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해외 쪽 수출 물량이 93%고요. 그에 따른 결제 받는 게 다 달러로 지금 결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워낙 강세를 보여주면서 달러 약세의 흐름이 보여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수화학의 재무에는 굉장히 좀 악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달러가 이제 미국의 달러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달러 강세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수화학이라는 회사 충분히 실적 또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수화학이 지금 현재 PBR로 따지자면 0.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퍼로 따지더라도 지금 6배밖에 하지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퍼로 따지더라도 20배고 거기다 PBR만 따지더라도 2.3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수화학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수화학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굉장히 좀 고정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거기다 달러가 강세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수화학 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약 35,000원 부근까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격대가 보게 되면 거의 2011년이 아니죠. 2009년도 가격대까지 지금 현재 내려온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거래량이 조금씩 형성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그야말로 저평가되어 있고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수화학을 정말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매수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2,500원이고요. 예. 자, 1차적인 목표 가격입니다. 단기적인 목표 가격 2만원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수화, 지금 달러 강세 수혜주로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요. 좀 기업적인 부분을 보자면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부분, 좀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전혀 부담되지 않고요. 네. 이 회사 연간 매출액이 2조 원입니다. 예. 40억 때문에 기천거리 회사는 아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수화학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윤정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총 한 종목 들고 오셨군요. 어떤 종목일까요? 유진테크입니다.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기관의 러브콜을 쭉 봤던 종목인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3% 이상 올랐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렸습니다. 네, 윤정민 전문가님 내일장 대장주 유진테크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들어볼게요. 예,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개발업체인데요. 지금 올해는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반도체 어떤 설비가 이제 증가하고 있죠. 삼성부터 해서 LG까지 쭉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진테크는 이제 추세의 어떤 전환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년 또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되고요. 차트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지금 쭉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다가 지금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그다음에 이걸 또 외국인 기관들 최근 들어서 한 10영업일 이상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고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1차 저항 때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것도 한 1, 2주 안에 이 그 목표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눌림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16,500원 정도에 매수해서요. 예. 다음에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5,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로 유진테크 매수 적정가가 16,500원이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끝으로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이지웰 페어입니다. 생소한 종목이시죠. 바로 내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새내기 주인데요. 이지웰 페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이지바이오 시스템의 계열사로 배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한 이후 오늘은 5일선 밑도는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2% 하락한 1,470원에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자,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조금 생소한 종목이군요. 이지웰페어 먼저 어떤 기업인가요? 네, 내일 신규 상장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2013년 들어서 신규 상장 마지막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지금 상장합니다. 솔루에타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솔루에타 같은 경우는 이제 IT 부품주고요. 이지웰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관련된 복지 서비스 관련된 이제 IT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 IT 부품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솔루션 관련된 회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한번 좀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TV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이지웰페어, 도대체 어떤 회사냐 하시면서, 조금 한편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전혀 좀 새로운 회사 또 신규 상장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자, 복지 서비스 부분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복지 서비스 부분을 갖다가,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도 이제 복지 시스템이 좀 강화되고 있는 흐름들이고, 거기에 대한 복지에 관련된 이제 직원이 한 회사에 1,000명 이상이 되면 복지 관련해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또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사 솔루션을 사용하면 특별히 어떤 복지 시스템 관련된 재무 관련된 담당하는 직원들을 따로 뽑을 필요 없이 이 회사의 솔루션만 사용하게 되면 경비도 절감되고, 그에 따른 이제 원활한 맞춤형 선택적 복지 시스템을 좀 취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거의 2000년도죠. 2000년에서 2002년 정도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국내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시장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선택적 복지 시스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넘버원입니다. 시장 캐파가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현재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좀 네. 업계 1위 업체로서 우리가 정말 내일 신규 상장 회사지만 그에 따른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앞으로 주가 흐름도 주목을 하면서 한번 접근을 네. 좀 해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래업체들을 보게 되면요, 좀 굵직굵직합니다. 국내 교통부라든가 국회 사무처라든가 금융위원회, 그리고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 고객사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생명 같이 삼성 계열 회사들도 주 고객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워홈이라든가 식자재 관련 회사죠. 그리고 스와치 그룹 코리아라든가 또 전주시청, 또 내년에 좀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뿐만 아니라 내년 매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년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13%, 약 13% 정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0년과 지금까지 매출상으로 봤을 때도 매년 13%씩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2016년까지 앞으로 또 계속적인 꾸준한 성장을 좀 이룰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자, 그렇다면 지난해 매출이 얼마였냐? 지난해 매출이 270억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순이익이 29억이었는데, 올해 매출이 지금 현재 238억, 작년 매출보다는 3분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이미 작년이 29억이었는데 이미 32억으로 작년 순이익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비가 절감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공모가가 얼마였냐? 4,4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쟁률이 309대 1이었고요. 거의 12월 달 들어서는 309대 1이면 가장 경쟁률이 좀 치열한,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 계약 기간을 이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 재계약률이 좀 높냐 안 높냐가 좀 관건일 겁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계약률이 98%입니다. 거의 100% 중에서 2% 정도가 이탈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98% 거의 모든 회사들이 재계약을 이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이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이제 다른 회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어느 정도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레드오션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일단 이제 공모가 4,400원입니다. 그에 네. 따라 이제 뭐 투자 전략 뭐 차트를 보여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내일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일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시초가를 좀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에 따른 손절가는 마이너스 3%로 잡겠습니다. 마이너스 3%로 네. 잡고, 그에 따른 좀 기대를 해본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장이 되는 날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좀 상한가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규 상장사니까요, 너무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손절 가격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2주 회표 공모가가 4,400원인데 오늘 이 장외 마지막 거래에서 보니까 11% 강세 보이면서 8,000원대에서 좀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혹시 뭐 이 가격대 부분일까 좀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지금 네. 이제 이 회사 지금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따져보게 되면 네. 공모가는 4,400원인데 네. 실제로 뭐 정확하게 따져보면 뭐 5,400원 정도 됩니다. 5,400원 정도 그렇군요.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첫날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되고, 오히려 시초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초가가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좀 나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렴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그에 대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새내기주 접근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새내기주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네. 어떤 뭐 불기둥주로서 뭐 가지고 나온 부분이겠지만 네. 또 이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또 상장을 합니다라는 이제 소개해 주는데 좀 의미가 더 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자신 있는 분들만 접근해 보시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팜스토리인데요. 일단 오늘 좀 크게 급락세가 나오게 했군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팜스토리는 뭐 아시는 분은 전부 아시겠죠? 네. 그 사료. 그렇죠. 예, 다음에 이제 그 식육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사료업체들은 전부 외국에서 곡물을 다 수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옥수수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이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이 서울사료, 계열사 서울사료 같은 경우는 연해주의 어떤 그 농장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옥수수를 심어서 그게 올해부터 반입이 돼요. 그렇다면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더 내년에는 좋은 실적으로 거양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오늘 보면은 좀 음봉으로 네. 많이 내려왔죠? 음봉은 많이 내려왔는데 이런 음봉은 걱정할 어떤 필요가 없고, 다음에 거래량을 보면요.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음봉은 실질적으로 눌림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 최근에 쭉 매수가 들어왔고요. 다음에 쭉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종목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다고 항상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요. 이 종목은 내일은 불기둥 종목인데 네. 내일만 봤을 때는 한 강한 양봉이 예상돼요. 그래서 시초가에 편입을 하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고요. 다음에 목표가는 한 1,590원. 네. 손절가는 1,47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내일 뭐 틀림없이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팜스토리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종목이었죠. 이지웰페와 팜스토리 두 종목의 양호한 흐름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직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먼저 문자 상담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PF가 들어왔는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8,000원대이시고요. 비중이 10%.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KPF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KPF를 네.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매수가는 지금 8,000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자, KPF 같은 게 좀 약간 좀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온 부분이었는데, 자, 지금 현재, KPF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 그게 따른 이제 계속적인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아직 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신호가 안 나오고 있죠. 신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매수가는 지금 8,000원이고, 그게 10%인데, KPF, 글쎄요, 저는 일단은 좀 빠져나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등을 줄 때 좀 빠져나오자. 네. 일단은 이제 22평선 위로 좀 상승 흐름 좀 잡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에 네. 오면 일단은 좀 현금화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손절을 하시는데, 네.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요. 이런 종목 말고 좀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성장과 그에 따른 우리가 네. 좀 기대 심리를 좀 가지고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PF 땐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 6,5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팜스토리가 들어왔습니다. 3121님의 종목이고요. 조금 전 살펴봐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540원이고요. 비중이 20%이십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1,470원이었거든요. 손실 중이신데, 윤종민 전문가님, 앞서 불기둥 종목으로 상담 저희가 자세히 설명 들어봤는데, 이분 어떤 좀 상담이 필요할까요? 예. 어떻게 좀 공교롭게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불기둥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네. 이게 좀 상담이 들어왔네요. 자, 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지금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인데, 자, 이것은 지금 목표가를 보면은요, 1,8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불기둥 종목으로 가져왔지만 내일도 장대 양봉을 예상하고 또 눌림이 있다면 눌림 주고 나서 1,800원까지는 원만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때문에 그 대응 전략은요. 손절은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네.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손절은 1,430원을 잡고요. 목표가는 1,8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주식 항상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수익률도 높고 손실은 적고 수익률은 높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제 1,8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어도 중간에 1,800원 바로 밑에서라든지 가지 못하고 다시 빠진다든지 눌림을 받을 경우에는 매도 수익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참 좋고요. 지금 일단 팜스토리는 손절선 1,430원을 잡고 목표가는 1,8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 1,8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 연결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아버님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아니, 저는 제가 장기적으로 좀 보고서 장기적으로요? GSE 음, 를 샀거든요. GSE요? 예. 예. 지금 일단 좀 평균적으로 코스닥의 소형주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그냥 꾸준하게 사가지고 지금 평균 단가는 1,700원이고요. 1,700원 딱 오늘 종가이시네요. 예. 네. 그래서 100%예요. 아, 비중 100%요? 예, 지난번에 배당은 한번 받았고요, 40원. 네. 이번 연말까지 받으면은 40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별로 부담은
걱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네.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예. 회사고 그래가서 자, 그럼 아버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 혹시 직접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 건가요?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서 장기적으로? 예, 투자를 해보려고 계속.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지 그렇다면 좀, GS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인지 적정 목표가 어느 정도가 좋을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GS가 들어왔습니다. 평균 단가가 1,700원이시고 비중이 100%라고 하시거든요. 장기 투자 괜찮을까요? 네, GS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재무제표를 좀 보더라도 지금 이제 뭐 현금 흐름도 좋고 그에 대한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저평가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그 워낙 또 GS라는 회사 자체가 좀 소형주다 보니까 그게 따라 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가스라든가 뭐 전기차 관련된 또 테마로도 좀 엮여 있죠. 저는 뭐 코디에스라는 회사 뭐 아실 겁니다. 코디에스랑도 지금 이제 전기 가스 충전소 관련해서 그 전기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전기차 관련 또 테마주로 또 엮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 뭐 최근 좀 주가가 또 상승 흐름 좀 잡아주다가 전에 다시 한 번 더 좀 내려와서 지금 이제 1,700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GS 뭐 좋은 회사이긴 한데 뭐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저는 솔직히 GS 말고 오히려 저는 장기적인 관점이랑 오히려 대형주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GS가 뭐 그렇다면 나쁜 회사는 아닌데 지금 이제 현금 흐름도 좋고 그에 따른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단 뭐 전기 테마주에 엮여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흐름, 테마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미 가치주로서의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충분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현금 흐름 또한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그쪽을 좀 바라보는 게 좀 옳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지금 이제 뭐 서부 경남 쪽에서 이제 가스를 지금 이제 공급해주고 있고 CNG 충전소도 지금 2개나 가지고 있는데 글쎄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성장성이 있다 없다 뭐 워낙 또 지금 이제 뭐 좀 대형 회사들 쪽으로 시장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저도 뭐 스몰캡 종목들 좋아하지만 스몰캡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현금화 하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대형주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좋고 저평가에 되어 있는 회사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에 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좋기 때문에 다른 좀 우량한 종목으로 갈아타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우리 아버님 잘 좀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성 LST가 들어왔습니다. 1500님의 종목이신데요. 일단 오성 LST 오늘 좀 하한가에 마감한 종목이기도 하죠.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590원이시고 비중 20%이십니다. 오늘 정말 하한가 마감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매수하시자마자 그 좀 다음 날인 것 같습니다. 윤정민 전문가님, 오성 LST 이거 어떻게 대응해봐야 하는 걸까요? 네, 글쎄요. 오늘 매수 하신 분인데 하한가 가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오성 LST 같은 종목은 이 풍력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채무 상환을 못해서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중국발 훈풍 태양광에 대한 확대 이 소식으로 해서 S에너지와 마찬가지로 해서 상한가를 7번을 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오성 LST 같은 종목은 상당히 어떤 부채 비율이 많고요. 지금 어떤 채무단에서 출자 전환한다는 그런 어떤 소식 때문에 또 다시 반등도 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오늘은 상한가 간 이유는 감자 통과 때문에 한가를 갔어요. 감자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 주식수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악재 중에서도 큰 악재인 것만 분명을 해요. 낙폭이 과다하기 때문에 한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지금 매도 단계는 아니고요. 내일도 한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한가 점하한가가 될지 아니면은 한가 근방까지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만 강력한 지지선이 1,030원이에요. 그래서 섣불로 감자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1,030원까지는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1,030원 기준으로 해서 또 감자가 된다는 것이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네. 1,030원 기준으로 해서 버텨주고요. 내일 1,030원을 지지하는 밑꼬리가 나온다면은 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도하지 말고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다행이고요. 내일 1,030원 지지하면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고요. 1,030원 이탈 시는 손절 전략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송 LST 손절가 1,030원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율촌화학이 들어왔는데요. 8488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2,350원 그리고 비중 30%. 오늘 현재가가, 오늘 종가가 12,050원이거든요.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박수범 전문가님. 네, 율촌화 보면 이제 주로 생산하는 게 이제 그 식품,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그 라면이죠. 라면 그 농심 그룹, 네, 농심의 이제 그 자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포장재, 식품 이제 포장재를 좀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사업을 좀 다각화하기 위해서 뭐, 터치 패널 같은, 터치패드용 이제 필름도 지금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자부품 쪽에서도 지금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좀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보면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도 좋고, 거기에 대한 이제 주가 흐름 또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또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또 가치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12,050원, 오늘 종가 12,050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제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부분에 아마 좀 큰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매수가가 12,350원이고 거기에 대한 비중이 30%입니다. 일단 이제 손절가는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율촌화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202평선이 좀 깨지는 흐름에 있어서 좀 손절가를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네. 이제 손절가는 11,8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큰 반등을 좀 주게 된다면 이평선을 강하게 좀 뚫면 양봉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또한 좀 크게 좀 동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만 보여준다면 전 고점은 좀 무난하게 좀 뚫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15,000원까지 우리가 좀 보자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우 인터내셔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37,6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이신데 현재가가 41,100원입니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신데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윤종민 전문가님. 예, 모처럼 만에 네. 수익 중이네요.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는 수익 중인 분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상당히 또 뭐 종목상 당하는데 부담이 없네요. 자, 대우 인터내셔널은 뭐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제1의 종합상사로 뭐 철강부터 해서 자동차까지 모든 많은 것을 취급하는데요.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괜찮고 지금 이렇게 쭉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뭐 러브콜을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내년에 또 추가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면이 있는데 지금 20% 37,600원인데요. 37,600원 그래서 지금 제가 목표가는 지금 시장은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내일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내일 반등이 들으면은 목표가는 한 41,000원대 41,200원이 전 고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네. 반절 물량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20%인데 10%로 반절 수익 실현을 하고요. 반절은 39,500원, 39,500원 이탈 시에는 올매도를 대응하고 39,500원을 지지한다면은 반절 10%는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욕심 버리시고 내일 반등이 나오면 반절은 수익 실현 하시고요. 네. 반절은 39,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빠르게 한 종목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들어왔는데요. 5303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3,100원 그리고 비중이 50%.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손실 좀 많으신 분이시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23,100원이신데요. 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재 쪽으로 좀 보시면 되죠. 그게 따르면 뭐 과거에도 정말 우리가 좀 눈여겨봤던 뭐 종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주가 흐름이 뭐 매출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 등락폭도 강하고요.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모직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 쪽 향에 이제 아무래도 소재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덕산 하이메탈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소재 쪽에서 삼성 쪽에 이제 공급 독점을 이뤘던 부분들이 이제 깨지는 흐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이 몇 년 동안, 거의 약 2년 동안 주가가 제대로 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차트 볼 필요도 없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차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손절하고 그냥 나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윤종민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유독 짧게 느껴지시죠?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